안녕하세요. 일단은 한 명 빼고는 다 원래 선생님이랑 수업하던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최찬희 선생님이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3프로 반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 3프로 반이라고 하는 반의 컨셉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이제 10%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수능은 안 바뀌어요. 수능은 그대로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4%, 그러니까 1등급 권원으로 들어가자라는 의미로 이제 3%라는 이름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수능을 볼 때까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주로는 내신을 잘 대비를 하는 게 목표가 될 텐데 그 내신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중등도 많이 어려워졌고 세종도 이제 최근에 많이 고등학교도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 출처를 보면 대부분은 학력평가입니다. 학력평가라고 하면 이제 고1 기준이면은 이제 3월 빼고 3월은 이제 중학교 전범위로 모의고사를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6월, 9월, 11월에 보는 거는 이제 다 고등학교 1학년 범위 그리고 고2 3월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전범위로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모의고사들의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변형을 해서 학교 기출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는 수업이 원래 컨셉입니다. 아니, 이거 카드 등록하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다음 주에 해도 돼? 알겠지? 다음 주에 하면 돼. 괜찮아. 근데 리우야 우리 4명밖에 없으니까 거기 있으면 안 보여. 그 낯가리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3% 반으로 이제 반이 지금 1, 2생들이 이제 모여서 이미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3%의 2기생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3%는 어쨌든 공수에서 합반을 구성을 하려고 이제 야심차게 모은 그런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1기는 현재 합반스러운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가 자세히는 잘 몰라서 근데 대부분 다른 친구 우리 학원 원래 기존 대학생들 기준으로는 개념 원리 한번 공부하고 조금 문제집 더 풀어봤으면 센 정도 풀어보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기훈이는 어디까지 풀었어? 센 풀어봤지. 그리고 원석이 센 그렇지. 그러면 센 한 번 푼 애들이 공수원을 잘한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긴 해. 그러니까 공수원이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 여기 어려웠었는데 점점 쉬워진다가 있고 여기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센이 정말 좋은 문제집인 건 맞지만 센 정도로 준비해서 하기는 조금 그것보다 좀 어려운 주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에서는 모의고사나 이런 거 대비를 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린 주교재가 아니고 숙제교재가 있습니다. 숙제교재 3% 그러니까 요 1기 기준으로 설명해주자면 숙제교재가 뭐냐면은 자이스토리였어요. 자이스토리에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단원별로 모아놓은 게 있는데 뭐 1단원, 다항식, 연산, 뭐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뭐 저기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그게 있는데 그냥 한 주에 한 단원씩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였었거든. 근데 지금 1기생이 한 9회 정도 수업을 했고 그중에 이제 오래 걸린 단원들 여러 번 수업한 단원들이 있어서 지금 단원으로 2차 함수 막 끝나고 그 요번 수요일 기준으로는 저기 아름중학교랑 양지중학교 그 1학기 중간고사 딱 거기가 2차 함수까지가 중간 범위거든. 그래서 거기까지로 이제 기출 시험 한번 봐서 점수를 내고 그런 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토리가 한 단씩 이렇게 나가도 2차 방정식까지 거기 있는 학생들 다 합쳐서 질문이 딱 2문제 나왔어. 근데 2차 함수 가니까 질문이 한 사람당 10개씩 나오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좀 무리 없이 해결이 됐었는데 아마 지금 딱 센 한 번만 풀어본 상태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뭐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공부를 이 친구들만큼 많이 하진 못했다 아직.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단기에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원래 모집하거나 학부모 설명을 할 때도 우리는 자이스토리가 이제 나갑니다. 이제 이렇게 나갔었는데 요번에는 자이는 빼기로 했어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반학 동안만이라도 빼는 걸 수도 있어. 개강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자체로는 너무 이 한 단원씩 자이스토리 풀로 한 단원씩 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크겠죠. 너네가 정규 수업도 원성이도 듣니? 아니요. 그냥 녹용만 들어. 그러면은 어쨌든 한 단원씩 이거 한 주에 풀어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원래 또 숙제는 전날에 하는 게 국물이잖아. 근데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죠. 요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냥 좀 쉬운 요거보다는 쉬운 문제집을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방학 중엔 조금 무리일 것 같다고 해서 요 2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숙제고 1기에서 원래 이제 메인으로 진행되는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거는 KP예요. KP가 뭐냐면 이제 킬 포인트라고 해서 너네가 이제 처음 여기 왔을 때 시험 볼 때 두 가지를 봤죠. 진단고사를 보고 킬 포인트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그 킬 포인트가 이제 원래 이제 수업 방식이 이래. 이건 이제 3라운드 학습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3라운드에서 첫 번째 1라운드는 각 문제당 5분씩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5분씩 풀고 못 풀어도 5분이 지나서 여기 알람이 울리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라운드에서 첫 번째 라운드고 요거는 각 5분씩 주어진다. 못 풀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수업 때 이걸 8문제를 해요. 그러면은 8문제니까 여기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원래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2라운드로 넘어가는데 2라운드는 뭐냐면은 이제 15분을 준 거예요. 15분. 이 15분 동안 앞에 1라운드에서 맞춘 게 있고 못 맞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못 맞춘 것 중에 내가 이거 고민 끈덕지게 하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초회차 수업 기준으로 1라운드 8문제 중에 4문제 맞추면 되게 잘하는 거거든요. 한 2-3문제 정도 맞추고 2라운드에서 또 한두 문제나 3문제 정도 더 맞춰가지고 한 4-5문제 정도 맞출 수 있으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라운드가 있는데 이 3라운드는 뭐냐면은 해설 강의가 아니고 힌트 강의예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다시 짚어준다거나 아니면은 너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발상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힌트 강의를 듣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요거를 풀어오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애들이 막 승부욕이 붙어가지고 쉬는 시간 필요 없고 그냥 빨리 하자고 막 그러더라고. 그거 뭐 우리는 또 분위기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냥 힌트 강의를 빙자한 해설 강의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냥 요런 아이디어로 풀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어로 그냥 답까지 한번 구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기는 요거 숙제가 자이스토리 숙제가 없는 KP 위주의 이제 수업이 될 거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첫 회차를 뭘로 할까를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킬포인트를 요거 맛보기를 한번 직접 해보면 좋겠다. 근데 요거를 단원별로 끊지 말고 너네가 여기 들어올 때 봤었던 그 시험지 있죠? 그 시험지의 1라운드는 이미 너네가 한 상태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2라운드를 한번 살짝 찍먹을 해봅시다. 15분 동안 뭐 어떤 거 풀 수 있는 게 더 있을지. 근데 그거를 이제 서준이 내가 한 번 더 시키긴 했는데 한 번 더 쥐어짜가지고 한 15분만 더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3라운드 힌트 강의를 듣는 거로 할 건데 오늘은 이거 지금 20문제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끝까지 다 하지 말고 1번부터 10번까지만 한번 너네가 봤던 시험지를 다시 돌려줄 테니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시험지가 없으면 원석이가 혹시 너 이름이 안 써져 있던 게 이게 맞죠? 서준이가 아니? 야 기은이 또 뭐니?
시간 제거할게요. 그냥 이제 그 전에 시험지 받은 친구들은 슥 보면서 아, 요 문제 풀어볼만 한 번 더 해볼만 하겠다. 어떤 문제 풀어볼지 지금 고민해보세요. 바로 풀지 말고 1번부터 10번까지 봐.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1라운드 끝나고 이거 2라운드를 하는 거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쓱 보면서 아, 요거는 조금 더 해보면 풀만하겠다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마음속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정해주시고 자, 준비됐으면 시작하고요. 앞에 타이머가 다 되면은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2라운드 진행할게요. 풀어서 답이 나오면 가운데 2차라고 써있는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답만 적으면 돼요.
주면 너가 혹시 그때 맞췄던 게 어떤 건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어? 그거 맞췄었던 문제 여기다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그냥 뭐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좀 크게.
이렇게 하면 이제 2라운드가 끝난 거예요. 다음 나온 거 있으면은 잠깐만. 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2번인 거지. 옮겨서 거. 네. 이름 써. 앞장에다가. 기억 안 나? 이거 큰 거 여기 있어야 돼. 지금 붙여도 되나요? 지금 붙여도 되냐고? 붙여줬어. 9번. 오케이. 아, 복싱단이 지금 푼다는 거였어. 원래 우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실제랑 조금 다른 거는 2라운드 중간에 답이 나오면 그때 바로 손 살짝 들어주면은 채점을 해줘야 되는데 좀 세팅을 좀 하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라운드 중간에서 어쨌든 다시 한번 틀렸다라고 받으면은 그걸 또 남은 시간 동안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3라운드를 해보는 건데 3라운드는 이제 힌트 강의를 듣는 거죠. 지금 1번이 되게 만만해 보이는데 안 풀린단 말이야. 그죠? 왜냐면 우리가 요거를 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작 보이나요? 근데? 요거를 풀기 위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제곱을 가지고 ABC를 구하려고 하면은 원래 이제 ABC가 들어가는 곱셈 공식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어때?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A, B, B, C, C, A도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근데 얘를 이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연립을 하면 A, B, C가 나오는 식이 이제 요게 있잖아요. 세제곱 그리고 빼기 3ABC가 있는데 그럼 요것도 알아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혹은 곱셈 공식으로 표현되는 요거를 이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정보가 단순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이런 상황이면 뭔가 아주 잘 짜여진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여기서 그 A, B, B, C, C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자, 선생님은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자가 이렇게 3개가 있잖아. 3개가 있으면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2개가 있을 때는 A 플러스 B랑 A 곱하기 B의 값을 가지고 표현하라고 해. 그러니까 요 2개로 다 표현할 수 있게. 그럼 3개가 있으면 A 풀 B 풀 C랑 이 3개를 다 곱한 A, B, C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얘네를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건데 그 A, B, C가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선생님은 요렇게 씁니다. 그냥 스마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도. 그래서 요 스마일의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스마일 계산하는 것도 이제 너네가 많이 풀다 보면 자동으로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자, 요거를 제곱 A 풀 B 풀 C를 제곱하면 6이죠. 그렇죠? 근데 얘를 제곱하면 6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A 풀 B 풀 C에서 A, B, C가 각각 제곱된 몇이 나오냐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걔네가 A, B, B, C, C가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혹은 아마 너네가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얘기를 하자면 보통 이런 거를 K라고 놓고 6은 2 더하기 2K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푸는데 이제 A 풀 B 풀 C의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이게 이제 수식을 써야만 계산이 되는 거면은 우리가 문제 푸는 일을 좀 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스마일의 값이 얼마냐? 2가 됩니다. 이 값은 현재 루트 6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것저것 하다가 요거 하려면 원래 세제곱 한 다음에 a 풀 b 풀 c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부분이 뭐야? a 제곱 b 제곱 c 제곱 빼기 a b b c c a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막 이거를 계산을 해보더니 뭐야? 이 값이 0이어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빼기 3abc가 0이어서 요렇게 되네? 여기까지 도달한 친구들 꽤 많이 있었거든.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거로 가란 뜻이 아니고 이게 0이라는 식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힌트입니다.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0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아까 새 것도 줬나? 리우 새거 받았니? 안 받았지. 원석이도 안 받았지. 이따가 정리할 거, 선생님 무서 필기할 거는 여기다가 정리해 주세요. 이게 0이면 뭘까?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친구들을 위해서 힌트를 하나만 더 주자면 저놈을 변형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쟤를 요식을 변형을 해서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힌트. 다 알려줬다 저거. 이것도 풀고 봤습니다. 네, 답을 3라운드에 적어주시면 돼요. 힌트를 듣고 썼기 때문에. 객관식이면 2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이게 안 나왔어? 저거 변형식 기억이 안 나? 허준이 기억냈네. 좋아. 그게 0이면 어떻게 돼야 돼? 뭐가 좀 이상한데? 자 봅시다. 요거 변형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요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거 이제 변형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여기다 2배를 하고 양변에 2ab 이걸 넣었다 뺐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변형 공식은 외우는 게 맞아요. 구구단을 우리가 원리를 따지면서 하진 않죠. 그러면 적어도 얘가 전개됐을 때 얘랑 같다라는 정도만 납득이 가면 돼서 좋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전개했을 때 a제곱 b제곱도 나오고 빼기 2a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a제곱이 2개가 나오는데 2분의 1 때문에 a제곱이 되는 거고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나오니까 2분의 1 때문에 다 a제곱 b제곱 c제곱 하나씩 나오는 거고 myab, mybc, myca가 나오니까 2분의 1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어렵지만 요게 전개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는 건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납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 그냥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요거 나오면 요 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정삼각형 공식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이게 인수분해 단원 넘어가가지고 요 식이 0이다가 나오면 얘가 A는 B는 C라는 뜻이거든. 왜 그래?
얘가 0이려면 물론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복소수라고 하면 이제 0이어도 상품이 안 될 수 있는데 실수 조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곱해서 더했잖아. 너도 0 이상, 너도 0 이상, 너도 0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 식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거든요. 근데 같게 나오려고 했을 때 만약에 A랑 B가 다르면 얘가 어떤 양수 값이 나올 것이고 나머지 더했을 때 0을 만들 수가 없죠. 실수라고 했을 때. 따라서 이 값이 0이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A는 B여야 하고 B는 C여야 하고 C는 A여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해결을 못했던 친구들 다시 봤을 때 요게 이제 뭐가 된 거야? A, B, C가 같아져 버렸으니까 너가 3A가 된 거야. 그죠? 그럼 A는 3분의 루트 6이 된 거고 그럼 A, B, C는 A의 세제곱이 된 거니까 27분의 6루트 6이고 3 약분하면 9분의 2루트 6이 되겠다 해서 2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너네가 이 공통수와 원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개념을 잘 공부해야 돼. 근데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개념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너네가 다음 시험에서도 이거를 시험장에서 오 그렇구나 개쩌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요거에 대한 해석은 시험장 밖에서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갔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내신은 타임어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우리가 A는 B는 C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요 식을 옆으로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B, BC, CA가 같다면 요 두 개의 식의 값이 같다면 뭐다? A는 B는 C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리한 게 뭐냐면 A는 B는 C가 될 조건인 거예요. 이걸 조건. 요게 1번인데요. 근데 여기서 알아본다고 해도 꽤 빨리 알아볼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자, 근데 나는 여기서 좀 더 극한까지 한번 가보자고. 뭐냐면 A 풀 B 풀 C의 제곱이랑 3 A, B, B, C, CA가 같아도 A는 B는 C예요. 왜냐면 요거 전개하면 각각 제곱 나온 다음에 A, B 두 개, B, C 두 개, CA 두 개 나오죠. 근데 여기 세 개 있죠. 그럼 그 두 개를 옆으로 이항해서 하나로 줄여주면 1번이랑 똑같아지는 거고 아니면 요 세 개를 이쪽으로 이항해버리면 요 식이랑 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런 조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A 풀 B 풀 C의 제곱이랑 3 곱하기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같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 되냐라고 했을 때 2번까지는 증명을 했고 A, B, C, CA 대신에 얘가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외우는 단계에서는. 혹은 자 얘를 이제 양변을 전개를 했을 때 이번에는 A제곱 B제곱이 양쪽에 있잖아요. 여기는 A제곱 B제곱 C제곱 하나씩 나오는 걸 옆으로 넘겨주면 여기에 A제곱 B제곱 C제곱이 두 개씩 나오고 여기는 A, B, C, C가 스마일이 두 개씩 나오는 상황이죠. 그럼 2로 약분하면은 다시 요 식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옆으로 이항해서 요거의 두 배 값이 나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보면요. 자, 우리가 그 식을 볼 때 있죠. 혹시 동차식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동차식. 동차. 자동차. 동차가 뭐예요? 동차. 우리 봐봐. 중상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 블랙. 뭐야? 아, 이거 지워야 되는데. 제발. 자, 그럼 요것만 흘려놓고 A는 C1 조건.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봤을 때 동차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x제곱
3x 더하기 2라고 하면은 이건 x 내림차순식이죠. 요거 인수분해할 때 1 곱하기 2, 1 더하기 2 요거 맞추는 거. 근데 이게 요렇게 있다고 봅시다. 인수분해 난이도는 별로 차이 없죠.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얘는 x에 대한 식이고 얘는 x에 대한 식으로 보면 2차항, 1차항, 상수항인 건데 y를 기준으로 하면 2차항, 1차항, 상수항인 거고 x, y를 둘 다 문자로 보면 너도 2차항인 거고 너도 2차항인 거고 얘도 2차항인 거지. 요게 왜 2차항이야? 이거 x, y를 둘 다 문자로 보면 x도 1차, y도 1차 1차끼리 곱했으니까 얘도 2차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모든 항의 차수가 어때요? 동일한 거, 동일 같을 동자입니다. 요즘 애들 한자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동차식인 거고요. 요런 거 이제 비동차식이다 혹은 내림차순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요런 게 이제 동차식인 거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대칭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요런 표현들은 다 좀 한자어긴 한데 대칭식은 뭐냐면은 자 이게 원래 정확한 정의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편하게 합시다. 대칭식은 뭔가 딱 봐도 대칭적이고 규칙적이고 그런 식이 대칭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2b라고 돼 있으면 제 새끼는 왜 2배 돼 있어요? 저는 왜 그냥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 더하기 b는 어때? 차수도 개수도 동일하죠. a, b, c 어때? 이런 것들이 대칭식이야. a, b, b, c, c, a 이런 애들 다 대칭식이야. a 제곱, b 제곱, c 제곱 대칭식인데 만약에 너만 혼자 2a 제곱이야. 그러면은 대칭식이 아닌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런 애들이 이제 대칭식입니다. 나 근데 이거 왜 이랬지? 아 맞아. 지금 여기 보면은 얘는 2차식이고요. 대칭식이죠. A, B, C. 여기도 대칭식이죠. 2차 대칭식과 2차 대칭식이 같을 때 뭐가 돼요? 뭐가 돼요? A는 ben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기억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어때요? 1차 대칭식의 제곱이랑 2차 대칭식의 몇 배? 3배가 같을 때. 근데 이 두 개가 똑같아요. 1차의 제곱과 2차의 3배가 같을 때도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해보자. 오늘 좀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너네 혹시 경우의 수에서 전개식의 항의 개수라는 주제를 아니? 이런 거야. a 더하기 b랑 x 플러스 y 플러스 g를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올까? 2 곱하기 3이거든. 왜 2 곱하기 3일까?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AX라고 하는 요런 형태들이 나올 텐데 이게 두 개가 곱셈 기호 생략하고 써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A랑 B 몇 가지냐면 2가지가 들어가고 여기는 몇 가지가 들어가냐면 3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2 곱하기 3에서 6가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칭 어떤 식들을 전개하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 2차랑 2차가 같은 게 이게 그냥 2차랑 2차가 같다가 아니고 3개는 3개 나왔지. 3개는 3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봐봐. 3개짜리를 제곱하면은 항이 몇 개 나오는 거야? 3 곱하기 3에서 몇 개 나오는 거야? 9개 나오는 거죠. 물론 동류항이 있습니다. 2AB라고 나오면 AB가 2개 있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 항 몇 개인가? 9개지 이거 정리하면. 그럼 얘 3개짜리에 몇 배 했어? 3배. 그럼 얘도 몇 개인 거야? 9개지. 자, 이거는 다 왜 설명하는 거냐면 그냥 깡으로 외우면 좀 힘드니까 여기가 납득될 만한, 이 상황이 납득될 만한 추가적인 이유들을 좀 붙인 거예요. 이게 어쨌든 2차랑 2차가 같아야 된다는 거고 혹은 1차의 제곱과 2차의 왜 하필이면 3배냐라고 했을 때 3개짜리 제곱을 하면은 항이 9개 나오고 얘도 3배를 해줘야 9개가 되고 그리고 1차를 제곱했으니까 얘 몇 차야? 2차. 얘도 2차.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수도 맞추고 항의 개수도 맞춰놨을 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요런 주제들을 좀 알고 있으면 너네가 이제 이런 식들을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1차식이 나왔어. 항 3개짜리가 나왔어. 그치? 그리고 2차식이 나왔어. 원래 이거 구하라고 하면 세제곱도 알아야 되고 그거 가지고 곱셈공식 변형을 가야 되는데 너무 간소하게 나온 거야. 뭔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뭘 체크해야 되냐면 요거의 제곱 6이랑 요거의 3배가 같은지를 보면 돼. 같죠? 그럼 뭐야? A는 ben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을
뭐 어렵겠죠. 뭐 지금 당장 외우라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근데 요거 해석을 요거로부터 극한까지 내가는 요 해석들을 미리 생각을 해놓고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할 때는 요거만 딱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 6의 1차의 제곱이랑 2차의 세배가 같은지 요거만 체크를 딱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았으니 너는 3a가 될 것이고 그럼 a가 3분의 루트 6이 될 것이고 세제곱이니까 27분의 6루트 6이랑 같은 거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렇게 가면은 이 정도까지를 해야 우리가 대신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100점도 맞아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다가 써주자면은 네 번째 이게 있습니다. 너네가 이거를 풀어보다가 나왔던 글씨. 이 상황도 A는 B는 C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얘가 같다라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삼각형 그 식이 0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가거든요. 왜냐면 얘 옆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그게 요거 곱하기 A 플 B 플 C죠. 그럼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0이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얘가 0이면 그대로 정삼각형인데 얘가 0이면 정삼각형이 아니라 뭐 2랑 3이랑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 단원에서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다라고 나오면 A, B, C 양수죠. 그럼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까지 요건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로부터 요거되는 우리가 A는 B는 C라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내용을 이제 첫 번째 프린트, 그 새로 나눠준 프린트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으로 가볼 건데 저거 필기 안 지울 거니까 같은 사람들은 좀 해주시면 되고, 자 2번은 힌트를 이제 두 가지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는 서술형이 아니라는 가정으로 답만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ABC의 숫자를 기가 막히게 잘 넣어서 혹시 2가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요거를 구하면 어쨌든 객관식에서 답은 맞지 않을까? 라는 접근입니다. 이거는 별로 이게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시험장에서는 꼭 필요한 방향이죠. FABC의 값이 2가 되는 어떤 ABC의 순서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이제 그거로 답을 구하면 되겠고, 숫자를 잘 골라서 순서상 찾아가는 게 ABC에 그냥 적당한 숫자를 넣어. 그래서 2가 되게끔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숫자를 큰 걸 골라. 적당히 1 같은 거 넣으면서 해야지.
왜 좀 세제곱이 있잖아 여기. 숫자 커지면은 조정하기 힘들잖아. 소중히 돈 나왔어?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 너가 한 거야? 설명 너가 한 거야? 그럼 이제 다른 방향으로도 고민해봐야겠지. 아 나왔네. 어떻게 나왔어? 이거? 아, 그렇지. 그러면 그걸 어디다 써? 3라운드. 없어졌어. 너무 정직하게만 풀잖아. 기현이 찾았니? 됐어. 그만 찾아. 야, 2 만들어야 되는 2. 근데 여기 숫자가 세제곱이 되는데 막 2 같은 거 지금 8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 1 넣어야지 1. 1 넣고 또 1 넣어. 그러면 1 더하기 1. 나머지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돼. 이러면 2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이제 그거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거를 더하고 요거를 빼는 거죠. 그러면 F0이야. 그리고 C 플러스니까 요거 더하고 요걸 빼 또 0이네. 그리고 A 풀 B니까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빼면은 0, 0, 2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저기다 집어넣으면은 0 더하기 0 더하기 8 빼기 0이죠. 8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끝내면 당연히 안 되죠. 이 문제는. 자, 이거는 시험장에서 만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라도 써보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요거에 필요한 개념은 뭐냐? 자, 요거에 필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가 F가 뭔지도 알아.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준 거잖아. 그럼 이거에 맞춰서 계산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일기생들한테 이걸 풀렸을 때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죠? 다 했어요. 다 집어넣었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더라. 몇 차에 뭐 어쨌든 3차잖아. 한 문자 정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나와. 그렇게 한 거야 걔네들. 시간을 이제 충분히 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저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봐봐, 여기다 대입하기에는 세제곱도 부담스럽고 세 개 곱하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데 저거를 이렇게 보면 어때? 여기다 넣는다고 하면은 자, 어떤 건 쉬워? 어떤 건 쉬워? 앞에 뒤에 뭐가 쉬워? 아, 빨리 얘기해. 준아 고개만 끄덕하자. 뭐가 쉬워? 앞에 게 쉽잖아. 왜? 1차니까 저거 불합이죠. 그럼 그냥 다 더해버리면 돼. 다 더하면 뭐 나오는데? 요거 다 더했어. 그럼 이제 A만 따라가봐. 어차피 여기도 지금 모양이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니? 그냥 A만 뺀 거, B만 뺀 거, C만 뺀 거란 말이야. 그럼 A만 따라가면 A 빼기 A 더하기 A가 뭐가 나와? A 나오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요 식을 계산할 때도 A풀, B풀, C로 시작하고 뒤에 이게 나오는 거고, 요거로 할 때도 A풀, B풀, C가 나오고 뒤에 뭐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적어도 앞부분은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야, 세제곱보단 낫지 않냐? 하면서 대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3개짜리 완전 제곱 할 줄 알아? 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저거를 끝까지 하는 근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거를 맞추면은
나한테 돈이 1억 원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네가 눈 뒤집고 어떻게든 풀려고 할 거 아니야. 숫자 좀 대입해보고.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해. 근데 어쨌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 얘는 왜 쉽고 얘는 왜 어렵냐. 얘는 1차니까 쉽고 얘는 1차가 아니니까 어렵다 야. 그럼 여기도 1차로 바꿀 수 있어? 인수분해할 수 있어? 그건 안 돼. 근데 1차로 변형은 할 수 있어. 아까 나 얘기했잖아. 변형식. 뭐가 있었어? 얘를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g 그대로 두고요. 뒤에를 2분의 1 중괄호 x마 y의 제곱 y마 g의 제곱 g마 x의 제곱으로 바꾸면 물론 제곱이긴 하지. 근데 요 계산은 어때? 1차잖아. 쉽잖아 저거는. 그죠? 그러면 봐봐. 여기 요 위에 FABC로 계산해서 나오는 값을 뭐 라지 x라고 했을 때 그 라지 x의 형태는 어떠냐면은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를 제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녀석을 y라고 생각했을 때 그 y는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보면은 이 두 개를 빼는 거잖아. 그치? 두 개를 빼면 일단 여기서 c는 지워지거든. 그 다음에 b 빼기 빼기 b니까 2b 빼기 2a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 그 제곱할 요 대상이 몇 배가 돼 있냐면 2배가 돼 있어. 제곱하면 몇 배가 되겠어? 4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x면 여기는 4x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2면은 얘는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8일 수밖에 없는 거야. 꼭 11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앞에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여기에 나름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 왜? 1차는 쉽고 2차는 어렵다. 3차는 졸라 어렵다. 그러니까 1차로 바꿀 건데 너도 안 되니까 1차로 바꿔보자. 그게 이제 풀이의 방향인 거죠. 그래서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3번은 일단 지키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가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직접 풀 수 있을 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번 좀 넘어가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4번도 힌트가 필요하겠죠? 자, 4번을 푸는 방법 되게 쉬운. 뭐 하면 돼요? x 4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제곱해서 다 집어넣으면 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리고 뭐 4제곱 같은 경우는 제곱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고 세제곱도 제곱한 거에 x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계산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나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무조건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요. 요 4번에 필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얘들아 너네 그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 뭔지 아니?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몫을 보통 qx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보통 rx라고 했을 때 얘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항등식이 있죠. 빨리 고개를 끄덕해줘. 아는 척해 빨리. 알지? 기은이 알지? 리우자 알고. 우리 왜냐면 진단고사 하느라 다 복습을 했을 거니까. 그러면 fx는 gx 곱하기
fx 더하기 rx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여기서 fx가 뭐냐면 주어진 고차식입니다. 그죠? 고차식 여기서 치자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그런데 만약에 gx의 값이 0이라면 여기가 싹 사라지면서 뭐로 바뀌어요? 고차식은 나머지랑 같다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 x를 가지고 0이 되는 어떤 적당한 식을 만들어 주면 그러면 우리는 요 고차식의 값을 0이 되는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죠. 이해된? 자 여기까지가 힌트입니다. 그래서 고차식은 나머지와 같다. 풀어봅시다. 그러면 0이 되는 식을 만드는 게 일단 1번 중요하겠고 0이 아닌 식으로 나누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되는 식은 어떻게 만들까요? 자, 0이 되는 식 못 만든 친구들 앞에 봅니다. 여기에 x는 2분의 1 마루트 3이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이 2분의 마루트 3이잖아, 그치? 뭐 두 배 해도 상관없어요. 얘를 제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분의 1이고 그거가 4분의 몇이요? 3이죠. 그러면 요거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빼기 x 빼기 4분의 2니까 요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뭐 얘도 괜찮긴 한데 분수는 뭔가 꼴보기 싫으니까 요거로 바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4차식을 뭘로 나눠? gx 2x제곱 빼기 2x 플러스 1 빼기 1 저거로 나눌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고차식 4차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지만 그거를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몇 차 이하가 돼? 1차 이하가 돼. 그럼 4차식 값 구하는 게 아니라 몇 차식? 1차 이하 구하는 거니까 그 1차식만 잘 찾아주면 되죠? 그럼 이제 나눗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나오는 게 나을 거야. 아유 사실 춥지 마. 그냥 좋은지. 왜 이렇게 화내시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왜? 근데 눈딱 보이는 거 어떻게? 자, 나눗셈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응? 답 나왔어? 아니요? 아니, 야 그냥 직접 나눠도 답 나오겠다. 8 x 제곱 빼기 4x 세제곱 이거 나왔어? 근데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왜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 때 여기 중간에 지금 x 제곱이 없죠? 여기 칸을 안 띄워놓으면 밑에서 계산하기 되게 귀찮습니다. 살짝 띄워놔줘야 돼요. 직접 나눗셈을 할 거면. 요거를 뭘로 나누는 거야? 요거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맨 앞에 뭐 시작해야 돼? 그러면 이제 8x 4제곱 8x 세제곱 빼기 4x 제곱이죠? 하고 빼주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4x 세제곱에 여기 없으니까 4x 제곱에 그 다음 뭐냐? 나머지 그대로 내려와야 되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요거 날려야 되니까 이거 5배 2x 그러면은 4x 세제곱 빼기 4x 제곱 그리고 빼기 2x인데 빼주면 여기 이제 8x 제곱에다가 없어지고 플러스 4 한 번 더 없앨 수 있죠? 4 곱하면 되나요? 4 곱해주면은 8x 제곱 8x 제곱 빼기 8x 빼기 4 해서 8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저 4차식에 대입할 게 아니고 어디다 대입하면 끝이에요? 여기다가 x 값을 대입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x를 곱하기보다는 x에다가 8을 곱하자. x에 8 곱하면 얼마가 돼? 4 마이너스 4루트 3에다가 더하기 파이니까 12 마이너스 4루트 3인데 a가 b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a가 10이고 b가 4인 거죠. 그래서 a 플 b는 16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도 너네가 보면은 센수학에도 있고 개념 원리에도 있고 그냥 모든 문제집이 다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이 아주 군더더기 없이 딱 필요한 행동만 딱딱딱딱 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극한으로 쥐어 짜봅시다. 일단 첫 번째, 아까 2차식을 만드는 거는 너네가 보니까 전부 다 3학년 때 나오는 이제 2차 방정식 등이라던가 아니면은 요거를 그 뭐 포함하는 뭐 어떤 2차식 하여튼 뭐 제곱하는 방식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우리 아까 나왔던 식이 뭐였냐면 요거였잖아요. 근데 요거 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썼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1이라고 썼단 말이야. 자, 우리가 어떤 2차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의 최고차 계수가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지금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계수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 x 더하기 2분의 곱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네 켤레근 개념 알잖아. 요거랑 켤레인 누구가 있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있지. 쟤랑 더하면 몇이니? 1.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쟤랑 쟤 곱하면 몇이니? 4분의 1 빼기 3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식도 그냥 적어보고 머릿속으로 켤레근 상상해서 합곱 그래가지고 식 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요거. 그럼 요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요걸 가지고 얘를 뭐만 잘해주면 돼? 나눗셈만 잘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너네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몇 가지나 있다고? 몇 가지나 있어? 몇 가지가 있죠? 나눗셈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운 파트거든요. 다항식 연산 1단원이 이제 덧셈, 뺄셈, 곱셈 한 파트로 묶어놓고 나눗셈을 보통 빼놨다고. 나눗셈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눗셈이 1단원에서만 다루지 않고 어디서 다루냐면은 2단원 가서도 다루죠. 나머지 정리 하면서.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눗셈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화면을 좀 껐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꺼봅시다. 이게 원래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지. 배터리가 없네. 끄는 것도 안 돼요. 뭐 아무것도 안 돼. 씨. 자, 여기를 지울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눗셈 도구가 4가지입니다. 1번 직접 나눗셈. 이건 뭐예요? 요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를 쭉 내려오면서 나누는 거를 이제 직접 나눗셈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나는 이제 이거를 긴 나눗셈이라고 하는데 이 긴 나눗셈은 뭐냐면 A는 BQ 플러스 R을 이용하는 거야.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요식을 요거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애초에 식을 어떻게 깔아버릴 수 있냐면 요거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다가 적당한 목 더하기 적당한 나머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지금 2차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ax 플러스 b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랑 곱해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은 여기는 얘가 건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얘가 못 건드리죠. 그쵸?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8x 4제곱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은 4x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것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얘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x 세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또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어쨌든 요거도 필요하고 그 다음도 필요하고. 어쨌든 근데 요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목도 나머지도 아무것도 안 준 상황에서 하면 안 돼. 이런 거는 너무 계산량이 많아. 요거는 언제 쓰냐면 보통 이렇게 나와. 얘를 안 줘, 식을. fx를 뭐로 나눴더니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그때는 그러니까 fx가 뭔지 몰라. fx가 뭔지 안 알려줬어? 그럼 직접 나눌 수 있어 없어? 못하겠지? 그때 요식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어떨 때가 있냐면 fx는 알려줬는데 뭐로 나누는지를 안 알려줘.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은 직접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뭐로 나눌지 어떻게 주냐면 얘를 어떤 식 b로 나눴더니 몫이 얘가 나오고 나머지가 얘가 나왔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도 물론 직접 나눗셈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어떻게 식을 좀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식을 세우자는 거예요. 어쨌든 긴 나눗셈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립대법이고요. 네 번째가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일단 단원으로는 1번부터 3번까지는 1단원에서 나오고 4번은 이제 2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사용 빈도로 얘기해 볼게. 직접 나눗셈은 한 2% 정도 써. 100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 안 써도 되는데 막 빈칸 넣기로 직접 나눗셈 이런 거 막 세우라고 하는 게 내신에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도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럼 긴 나눗셈 얘는 어떠냐? 얘는 17% 정도. 꽤 사용 빈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나중에 나머지 정리의 극한에서 이게 어쨌든 간접적으로 계속 쓰이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한 80% 정도 되면 나머지 1%는 뭐냐면 찍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사용 빈도가 있어요. 근데 보통 너네가 한 번 딱 공부했을 때 조립제법을 잘 기억을 못 하거든. 왜 그러냐면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너네가 풀이를 자꾸 잡아서 그러거든. 조립제법이 엄청 편리한 도구입니다. 조립제법은 봐봐 여기서 사실 4번은 조금 다른 게 얘네들은 몫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는 도구인데 얘는 몫을 못 구하고 나머지만 구할 수 있고 그것도 1차로 나온 나머지밖에 못 구한다는 단점도 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를 누구보다 빨리 구할 수 있죠. 숫자를 대입하면 끝나니까. 조립제법은 몫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산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조립대법이 사실 엄청 좋은 도구야. 근데 조립대법은 단점도 있어. 무슨 단점이 있냐? 얘는 1차로 나누는 거밖에 못해.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고요. 이거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점을.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1차로 나누는 것도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나요? 못해요. x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최고차항도 아니지. 1차항 계수가 이게 최고차로 할게요. 최고차 계수가 1일 때만 할 수 있다. 요거 두 가지가 단점. 이 두 가지 단점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혼자 처음 공부할 때는 조립제법을 자꾸 안 쓰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 단점을 없앨 수 있다면 심지어 요 단점을 없앨 수 있다면 다른 어떤 나눗셈 방식보다 압도적으로 편리한 방법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조립제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우리 쉬는 시간을 시작합시다. 네,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한 거니까 몇 시간? 우리 원래 수업이 10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